네. 어이구.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참 이래저래 실수가 좀 많네요. 아까도 클릭을 잘못해가지고, 잠시 방송이 중단됐었는데, 좀 전에는 클릭을 잘못해서 한번 나갔던 이 브릿지 음악이 또 나가게 됐습니다.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약간 피곤한 모양이에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몸의 반응을 보니까 피곤하긴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뭐 때문에 피곤한지 모르겠네. 자, 세 번째 주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마우스도 지금 애를 먹이고 있네요. 이 마우스,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그리고 이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외신의 반응입니다. 국내 언론은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 부동산 정책, 특히 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정책, 되게 좀 삐딱하게 보죠. 아이고, 네가 그래봤자 뭔 성공을 하겠어, 뭐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런데 외신의 반응은 매우 뜨겁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살던 집을 팔았다는 것에 대해서 외신들이 약간은 경이롭다는 반응까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자세한 내용은 전 민주당 대변인이자 현재 스픽스 정치 에디터죠. 이경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이? 토일을 쉬었는데 오늘 월요일이죠? 네, 오늘이 월요일이. 근데 장용지 기자님께서는 계속 빨간 날, 남들 쉴 때 계속 방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이 월요일인데 저는 또 오늘 방송을 하신다고 하여 또 급하게 서둘러서 왔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이제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안 그래도 이 주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또 장 기자님께서 이거를 좀 한국 보도와 외신 보도를 비교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또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요. 오늘 처음으로 제가 구상하고 있는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내용과 처음으로 같은 내용을 지금 제가 1년이 넘었는데 처음이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준비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는데요. 근데 코가 이렇게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네. 사실 제가 뭐 그 아이디어를 낸 거는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 블룸버그 통신인가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보도를 아주 쇼킹하게 냈더라고요. 이렇게 요거죠. 네네. 그래서 블룸버그만 저랬을까? 다른 데는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혹시 다른 데 반응이 없어요? 라고 이재명 제가. 대통령이 이제 본인의 집을 팔고 내놓게 정책을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에 대해서 네. 외신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정책의 신뢰성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포커스를 많이 맞췄다. 정책의 신뢰성. 네네. 그래서 직접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끌고 나가겠다는 정책의 신뢰성, 그리고 구도 자체를 좀 중점적으로 보도한 반면에 한국 보도는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보도를 좀 가져왔는데요. 네. 이따 보시면 아실 겁니다. 중앙일보는 수준 낮게 유치했고 조선일보는 수준 높은 척하면서 유치했다. 저의 결론이 그겁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그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척 하면서 유치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깎아내리기 위해서 뭐 꼬투리를 잡을 수 있으면 어거지를 써서라도 꼬투리를 잡는다. 뭐 이런 태도가 아닐까 생각을 네, 해보는데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통신, 뭐 블룸버그라든지 이거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다른 언론사 그러면은 그런 미국 그러니까 그 영어권에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보도를 그동안에 많은 미국이나 영국을 중심으로 뭐 프랑스도 그랬었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조금 베트남 언론이라든지 경제지에서 집중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요. 뭐 카자흐스탄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약간 독특한 언론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카자흐스탄까지. 네네. 외신을 지금 3개를 가지고 왔는데 네. 하나는 이제 UPA라고 해서 미국 대표적인 국제 뉴스 통신사죠. 그렇죠. 예. 이거를 하나 가져오고 그다음에 베트남, 그다음에 카자흐스탄까지도 한번 여러분들께 베트남과 카자흐스탄까지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UPI 이 통신사죠. 네. 네네, 맞습니다. 여기 미국에서 또 대표적인 뉴스 국제 뉴스 통신사입니다. 네. 리스트 분당 apartment below market price라고 해서 제목은
그러니까 시세보다 낮게 매물로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얼마냐가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시세보다 낮게 아파트를 분당 아파트를 내놨다라는 것이 뒤에 이제 베트남 거 바로 먼저 보여주시나요? 예, 아니 네. 뭐 계속 이어서 다시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쭉쭉. 우선은 그러면 UPI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아파트를 29억에 내놨다가 이제 그 리드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현재 시세가 31억에서 32억인데 그것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내놨다라고 숫자는 언급을 하긴 합니다. 네. 그런데 포커스를 시세 차익을 얼마를 받았다가 아니고 현 시세보다 낮게 내놨다. 그리고 이제 이 소유자로 이 주택은 이재명이 1주택이었고 소유자로 주거용으로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예, 솔선수범 말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 또 야당에 공격하는 것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재개발 이익을 기대하는 것으로 야당은 비판을 한다라는 것도 마지막에 언급을 해주나 근데 전반적인 내용은 뭐였냐면요. 정책,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의 상징으로 평가한다라는 것이 UPI 보도의 중심이었습니다. 중점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살던 그 아파트가 50평짜리예요. 조금 그럼 커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사이즈의 아파트가 29억이면 사실 분당에서 그 정도면 그렇게 비싼 값은 아니에요. 네. 아시다시피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120억 아닙니까? 네. 120억인데 거기에 비하면은 게다가 30년 가까이 그 집에서만 살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아이들을 키웠던 그렇죠. 곳이다라는 것도 언론 보도, 외신 보도에는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세 차익 생기는 건 당연해요. 30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시세 차익이 얼마다 여기에 집중하면은 사실 그거는 이거는 좀 아무래도 좀 본질을 호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에 부동산 정책 중에서 포커싱 자체가 다주택자들입니다. 다주택자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1주택이지만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의지로 보여줬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베트남 언론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트남 언론의 보도. 네. 이 UPI에 이어서 베트남 네, 지금까지 제가 UPI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베트남 VN 익스프레스라고 해서 베트남을 대표하는 여기가 대형 온라인 뉴스 포털입니다. 예. 이거 VN, 대형 예. 온라인 뉴스 포털입니다. 예. 네. 베트남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야, 생각이 여기서도 들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put private home for sale이라고 해서 개인 주택을 매물로 내놨다가 제목입니다. 야.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주택을 매물로 내놨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작은 글씨로 리드 문장이 이제 바로 들어가 있는 거 서브 타이틀이 네. 아니고 바로 리드 문장인데 네. 이재명 대통령은 거기서 쭉쭉쭉 나가다 보면요 to show라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네, 여기 이 부분이네요. 네네네. To show, 그러니까 to show his commitment, 그러니까 의지를 의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무슨 의지냐면요, 한국 부동산에서 투기적 투자를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본인의 아파트를 내놨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to show his commitment.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부동산에서 투기적 투자를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놨다. 이것이 이 전체 기사의 가장 중요한 리드 문장이 이겁니다. 네.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살던 1주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뭐 사고 팔고 그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국힘당 애들이 워낙에 어거지를 쓰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그 정치적인 공세에 가장 현명한 대처를 한 거다. 약간 좀 네. 솔선수범을 하면서 네네. 예, 사실 상대방을 더 곤란한 네. 방향에 곤란하게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역습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저기서 제가 빨간 줄로 좀 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To show his commitment to cover speculative investment in South Korea's real estate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에서 투기적 투자를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가 이 첫 번째 전체 기사에 중요 내용을 앞에 딱 리드에서 딱 썼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서 뒤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평생 아파트에서 이제 첫째 한 채가 있는 거고 아이들을 키웠고 영부인 김혜경 씨와 공동 소유한 거다. 금요일 날 매물로 이제 등급 올렸다. 이런 내용들도 조금씩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세 군데네 블룸버그까지. 네네네. 블룸버그 그다음에 UPI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언론까지 그 자신이 살던 집을 먼저 어떻게 보면 정책 수단의 희생으로 재물로 바친 거잖아요. 뭐 재물까지 표현을 안 했는데요. 아니,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놨다라는 거고. 솔선수범이 있잖아 한마디로 해. 그거 자체에 상당히 경이로운 그런. 근데 그것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시세 차이 분명히 있는데 저 VN 익스프레스 그러니까 베트남 언론에서 가장 이제 그 뒤에 저 문장 뒤에 뭐가 내용이 있냐면요. 강효정 대변인이 언급했던 내용도 거기에 실습니다. 여기서 많은 얘기를 했겠지만 포인트를 뭘 잡았냐면 주거용으로 집을 한 채 소유했어. 그런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그의 의지를 대중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일시적으로 유예했던 높은 양도소득세를 해제하기 전에 본인 대통령도 높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네. 근데 이거 해제하기 전에 나 이렇게 내놨어. 근데 당신들도 여러 채 주택을 보유한 그 사람들 있잖아요. 네. 부동산 매각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내놨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대목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는 집을 가진 사람이 내놓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동산을 내놓느니, 그래서 세금을 내느니 차라리 자식한테 물려주겠다. 그렇죠. 예, 그랬었는데 이제는 네. 내놓을 수밖에 없게끔 한 분위기가 조성된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외신에서도 뭘 했냐면 그럼 내놨다. 그 부동산 한국은 부동산에 너무 그러니까 돈이 묶여서 매몰되어 있다라는 지적도 좀 있으면서요.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게 더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라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측의 어떤 발언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꼭 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년도 이제 선거 낙선했을 땐 그 대선 때요.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캠프 대변인을 하면서 계속 들었던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투자를 부동산에 너무 많이 한다. 그렇죠. 근데 맞아요. 해외의 모든 세계적인 그 금융시장에서는 부동산이 아니다. 그죠. 주식이라든지 금융거래 쪽으로 더 우리가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여기서 이익을 창출하는데 대한민국은 구조적으로 그러지 못한다라는 비판을 계속 해온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관성에 대해서 저는 정말 높게 삽니다. 이것을 일시적으로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진짜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 투자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계속 대통령이 돼서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보수 언론에 너무 맞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다주택자들이 언론을 흔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의 말에 힘이 있고요. 대한민국의 경제지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경제지에서 또 경제 패널로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자본에 포섭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들 소수의 그 말이 많은 국민들의 마치 대변하는 말처럼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이 처음에 세게 나갔다가 나중에는 다 뒤로 물러나거든요. 지금까지 역대 그랬었죠. 다 그래왔습니다. 다 그래왔죠. 우리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민주당 측의 대통령 대부분 그래왔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정말 그래왔고요. 그러니까 계속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중과세 정책도 쭉 일관성 있게 그렇죠.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걸 자꾸 유예 그렇습니다. 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중과세 정책을 안 믿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거를 이제 5월 달이면 끝난다. 양도세 이제 그 유예해 주셨던 부분은 5월 달에 끝난다. 그리고 보유세 부분에서는 아직은 언급한 바가 없으나 네. 그 청와대를 이제 제가 취재를 하다 보면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다주택자들도 집을 다 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5년 내내 대통령이 이거를 부동산 정책을 꾸준히 밀고 나갈 것이고 이거를 보유세 정책도 곧 지금 구상하고 있고 나온다. 그럼 본인들이 갖고 있고 싶어도 세금을 너무 많이 내기 때문에 다 내놨다.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내는 게 아니고 진짜 내는 겁니다.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팔으라고 얘기 안 한다. 대한민국의 정책을 바뀌면 그들이 보유하는 것이 더 유리하면 보유를 하는 것이고 아니 파는 것이 더 유리하면 파는 것이다. 근데 대한민국의 정책을 이렇게 밀고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청와대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진짜로 생각하고 자기 이익을 또 챙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많이 내놨습니다. 보여주기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고위 공무원들, 특히 네. 고위 공무원들이 강남 쪽에 집을 가지고 있고 네. 그런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을 하기 때문에 강남 집값이 떨어질 리가 없다. 그렇죠. 였는데 지금은 자,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들도 집을 내놓고 있다. 이게 아마 시장에 보여주는 시그널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통령이 그랬대요. 그 이제 보수 언론에서 조중동이죠. 언론에서 그럼 청와대 근무자들 뭐 장관 다 포함해서 집 내놔야 된다. 다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취재를 했었죠. 그 처음에 보도가 나왔을 때 대통령이 내놓으라고 얘기 안 했다. 갖고 있고 싶으면 갖고 있어봐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 그들한테 직접적인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그들이 인식하기에 갖고 있어 보려면 뭐 갖고 있어 봐라. 그렇지만 나의 정책 방향은 이거다. 갖고 있으려면 있든가? 근데 세금은 그렇습니다. 때릴 거야? 그 대통령이 집 내놓으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죠. 아니 이거 보수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집 내놓으라는 말을 언급 한 번도 없었느냐 이렇게 좀 이제 물어보죠. 취재를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물어보죠.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적 없다. 그렇지만 우린 정책이 이러니까 갖고 있어 봐라 라는 식으로 본인들을 받아들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카자흐스탄 언론입니다. 네, 자 카자흐스탄에서도 이재명 네. 대통령을 관심 있게 지켜봤나 보네요. 네, 카자흐스탄 카즈인폼입니다. 저도 이 언론은 처음이었는데요. 그래서 너무 생소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너무 좀 생소하더라고요. 네. 네, 카자흐스탄인데 한국이 주택 투자 보유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South Korean Tyrants Laws for Investment Housing Owners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주택 투자 보유자입니다. Investment Housing Owner잖아요. 규제를 강화했다라는 겁니다. Tyrant Rules 강화했다라는 겁니다. 제목부터가 이재명이 보여주실 것도 아니고 시세 차익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주택 투자 보유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 보유자가 아니고 카자흐스탄 언론 제가 왜 가져온 제목을 너무 잘 뽑았어요. 주택 투자 보유자입니다. 아, 투자 보유자. 네네. 아. 그러니까 for investment housing owners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거 목적이 아니라 주택 투자 보유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아. 제목 너무 잘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네. 그래서 이걸 꼭 가져오려고 해서 이거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카자흐스탄, 야 이런 데서도 지금 네.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경이롭다라는 표정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요. 이거 정말 제목, 전 이거 보는 순간 우리나라는 다주택자들의 어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카자흐스탄 아주 간단합니다. 주택 투자 보유자. 네. 이거 워디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격하게 네. 번역을 하면 네. 투기꾼이에요. 투자 보유자잖아 이게. 투기꾼이야 투기꾼. 그래요? 네. 그러네요. 네, 뭐 근데 카자흐스탄이 또 이렇게 투기꾼을 또 매기네요. 자, 뭐 지금 카자흐스탄 것까지 보여주셨는데 제가 또 네. 하나 가져왔어요. 저 이제 카자흐스탄 먼저 말씀 주고 카자흐스탄 내용 제가 간단하게 카자흐스탄 얘기 먼저 말씀드릴까요? 좀 할까요? 예, 먼저 하고 계속 얘기하죠.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말을 좀 언급을 합니다. 주택 네. 가격이 정상화될 경우 다주택자들이 자신의 투자와 관련된 위험과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대통령의 말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내용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대통령이 화요일에 얘기를 했어. 그런데 주택 가격이 정상화된다. 이 경우를 전제로 넣습니다. 이미 정상화되는 거예요. 카자흐스탄 언론에서 봤을 땐.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자신의 투자와 관련된 위험과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세금 내라.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가격을 정상화 시킬 거야. 그럼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주택 투기꾼들, 그런 주택 투기꾼들은 니네들 위험과 책임은 니네들이 회피해서는 안 돼. 니네 책임이지. 지금 대통령은 정상화 시키겠다 얘기를 했잖아.
그럼 계속 갖고 있는 건 너희들이 책임이지 라는 것을 아주 함축해서 여기에 쭉 넣었다라는 점에서 야 괜찮다. 카자흐스탄 언론이고요. 네. 이게 카자흐스탄이 국영 국제 뉴스 통신사입니다. 네. 네. 오, 대형 언론사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카즈인폼이라고 저는 발음을 하는 것 같아요. 인폼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카자흐스탄이 카즈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대형 언론사, 카자흐스탄의 대형 언론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제가 하나 준비한 언론사가 하나 있어요. 이게 그 뒤져보니까 네.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랜드 폴리틱스예요? 어, 아, 이거요? 네. 아, 저도 이거를 봤는데, 아, 예. 이 언론사에 대한 그 설명이 어느 없어가지고. 언론사인지 정확하게 설립이라든지 어느 국가인지 이게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국가는 미국인 걸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미국 국가인데 무슨 약간 구체적으로 설립일이 언제인지 어딘지 확인이 안 돼서 이게 이제 예. 정확하게 아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제가 이거는 좀 빼봤습니다. 네, 뭐 여기도 이런 보도가 나온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특히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집을 내놨어 시세보다 싼 가격에. 그렇죠, 똑같은 네, 내용. 분당 아파트먼트 below market price, 그러니까 시세보다 싼 가격에 내놨다라는 거를 중점적으로 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외국 언론에서 볼 때는 대통령이 자기가 살던 집을 내놔서 그걸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 그렇죠. 라는 그런 행보 자체가 상당히 좀 놀라운 모습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카자흐스탄 언론에서 주어를 제가 뒤에 보면 주어를 이제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는 주어가 되게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어가 이재명인데 그 전에 이재명을 설명한 거에 뭐라고 하냐면 서울 수도권에 과열된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굳힌 이재명은 오, 카자흐스탄 언론 괜찮다니까요. 이거 링크 좀 여러분들 공유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 제목 보시면요. 구글에 검색하면 그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오른쪽 상단에 번역을 바로 하잖아요. 네. 매우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 수도권의 과열된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굳힌 이재명은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 기대감을 약화되고 있다는 뉴스 기사를 공유했다. 이 부분까지도 언급을 합니다. 네. 근데 리고 어떻게 주어를 이렇게 잘 뽑았나. 우리나라 언론보다 훨씬 낫네요. 카자흐스탄 언론이. 그러니까 해외 언론들은 이제 전반적인 것을 제가 지금 소개드리지 않는 부분까지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매각을 단순하게 아파트를 내놨다가 아니고 말뿐이 아닌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는 정책 신뢰의 제스처로 많이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 외신 언론, 외신 보도의 어떤 주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정책적 진정성, 정책의 진정성을 확보하는데 좀 방점을 찍은 보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집을 파는 행위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단순히 집을 파는 행위, 그쵸. 시세 차익이 얼마였다 여기에 좀 방점을 뒀다면. 여기에선 정책의 신뢰성, 이거를 강한 의지로 보여준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부분을 꼭 언급을 한 번씩 하는 것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에 고인 돈을 주식이나 금융시장으로 머니 무브, 이거를 좀 선포했다라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외신이 훨씬 더 잘 봐요. 외신이 훨씬 더 낫네요. 저 너무 뭐 업됐나요? 외신이 훨씬 낫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곧바로 이제 국내 언론으로 넘어갈 거라서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좀 답답한 마음이 벌써 들어요. 아니 왜 우리나라 언론은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상한 보도밖에 못 내놓는지 모르겠어요. 저 보도를 내놓는 사람들의 그 기자일 수도 있고 그 위에 이제 그 데스크들이 다주택자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은 1주택이기 때문에 주택 팔고 사고 할 이유가 없어요. 다주택자 규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재명 집 팔아라가 나오더니 그렇죠. 그런데 팔 필요도 없는데 그래 팔아볼게 해서 팔았어. 그랬더니 또 이번엔 시세 차익 많이 났다고 지랄. 이거 팔아도 지랄 안 팔아도 지랄.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이런 놈들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일을 해보면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이래도 시비 털고 저래도 시비 털고 하는 아주 나쁜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비를 털고 싶어서
안달복달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참 이런 애들이 보면 사기꾼이야 사실. 아니 따지면. 장효지 기자님께서 이제 지랄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네. 매우 적절한 표현이다. 아 이거 다른 표현이 안 돼요. 제가 이제 장 기자님께서 여기서 지랄이라든지 다른 비속어를 쓰시면은 저랑 같이 잡아주지 마세요라고 몇 번 이렇게 장난스럽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매우 적절합니다. 이건 이보다 다른- 더 적절할 수는 없다. 한번 중앙일보 보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대중앙일보. 예,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당집 1시간도 안 돼 팔렸다까지는 좋아. 그렇다죠. 근데 3.6억에 사서 시세 차익만 25억. 아니 대통령이 시세 차익 보려고 지금 집 내놨습니까? 그러니까 지들이 평생 팔으라고. 집 한 채였어요. IMF 이후에. 지들이 팔으라고 해서 파는 거 아니야. 근데 시세 차익 많이 봤다고. 아니 그러면 시세 차익을 안 봐야 돼? 30년 전. 이 아파트를 이제 중앙일보는 1998년 3억 6천만 원 정도에 매입을 했다라고 하면서요 했는데 여기서 대통령이 또 얘기를 이 기사 이 보도를 보면서 왜 이렇게 악의적인가? 그렇죠. 악의적이에요. 먼 눈에면 뭐만 보인단 말이 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 매우 강한 표현을 쓰면서 이걸 언급을 했습니다. 네. 네, 정말 악의적이다 못해 이쯤 되면은 글쎄 뭘 해도 꼬투리를 잡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중앙일보가 대통령이 그렇게 이거 너무 악의적이잖아.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준 낮다. 수준도 진짜. 수준 낮다. 이거 정말 수준 낮은 거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수준이 너무 낮은 거죠. 그랬더니 또 제목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결국엔 바꿨더라고요. 내용도 좀 바꿨더라고요. 제목을 어떻게 바꾸냐면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내놨다. 청 부동산 정상화 의지. 제목을 매우 괜찮게 그러면서 지금 제가 가져온 것은 제목을 바꾼 거 아래에 맨 아래에 그 기사 맨 아래에 저런 식으로 그 기사 이렇게 바꿨다. 당초 이 기사의 제목은 이거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바꿨다라고 뭐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해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해서 판단에 제목을 수정했습니다라는 그 텍스트가 밑에 맨 아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제가 캡처해서 왔습니다. 판단이 그럼 그전에는 안 됐단 말이야? 아니요. 솔직히 이게 왜 판단이 안 돼요? 악의적으로 일부러 그런 그러니까 건데. 일부러 해놓고서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악의적이라는 판단에서 실수했어요. 근데 이상하네. 그러니까 고칠게 이거 아니야. 근데 누가 이걸 실수라고 봅니까? 이거 실수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이재명을 물어 뜯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역습을 당한 거지. 역대 그 어떤 대통령도 이렇게 역습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역습 당하고 뜨거 하니까 역대 어느 대통령도 언론 기사 제목을 보고 이렇게 비판한 적이 없었죠. 그렇죠. 그냥 좋게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그 언론 담당하는 곳 대변인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내려달라고 비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죠. 읍소를 했지 오히려. 맞습니다. 읍소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저희 대변인, 그러니까 민주당에 제가 대변인실에 있을 때도 이해찬 대표 때도 그랬고요. 저기 이제 그 이재명 대표 당시에도 약간 읍소가 있었습니다. 그 대신 이게 언중에 가기는 가요. 언중에 가는 전략 하나, 또 읍소하는 전략 하나 이런 식으로 좀 가긴 했는데요. 저렇게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 작은 글씨 중앙일보에서 뭐라고 하면서 수정을 했냐면 제가 좀 간단하게 더 조금 추가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8년 전 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던 집의 시세 차익을 부각하는 건 본인들이 부각하는 것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부각하는 건 마치 이 대통령 볼 수 있나요? 이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보세요. 시세 차익을 부각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이거 그들의 목적 아니었나요? 애시당초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몰고 가려고. 그렇죠. 그들의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이래도 시비 걸고 저래도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욕을 먹게 만들고 욕을 먹게 맞습니다. 만들면은 부동산 정책에 힘이 떨어지게 되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엔 정책이 실패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거를 노리고 한 것이고요. 역대 이런 식으로 매번 지랄 방정을 떨었어요. 진짜 제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난번에 뭐도 했었냐면 문재인 대통령 때는 뭘 가지고 난리를 떨었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시골에 네네. 그 전원주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원주택 가지고 문제를 삼았죠. 그러면서 그때는 너무 넓다. 예, 그러면서 호화주택이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물고 늘어졌다가 그래도 잘 안 되니까 나중에는 처마 한쪽 구석이 밖으로 삐져 나와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완전히 진짜 유치했었죠. 진짜 이게 진짜 욕 나오는 욕밖에 안 나와요. 이러니까
기레기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네, 좀 맞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근데 저 기사 중앙일보 기사가 그 전에는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면 시세 차익이라는 워딩이 본문에서 있었던 것 같고 네. 25억이라는 것도 본문에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목만 수정한 것이 아니고 다시 수정된 기사에서 단어가 빠진 것이 제가 이제 확인했던 제목이 그 내용이 단어가 빠진 것이 25억 시세 차익이라는 단어가 내용 본문에 또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예. 참 악의적이긴 해. 뭐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는 말이 딱 맞아요. 네. 하기사 뭐 개가 똥을 끊지 뭐. 그러니까 중앙일보는 수준 낮게 유치했다며 조선일보는 수준 높은 척 유치했다. 네. 네, 이게 조선일보 이제 기사인데요. 조선일보는 정말 비열하고 그 수준 높은 척을 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다주택자입니다. 네. 외신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주택 투기 보유자예요. 타겟이. 그런데 여기서는 조선일보는 이것을 논점을 흐립니다. 아주 비열해요. 논점을 아주 어떻게 비열하네요. 흐리냐면 다주택자 규제대에 똘똘한 한 채 대책이 없다. 예. 이거 진짜 비열합니다. 지금 똘똘한 한 채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선은 다주택자가 먼저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지금 끌고 나가는 건데 갑자기 이들은 논점을 흐립니다. 똘똘한 한 채로.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끌고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맞아요. 뭐 장동혁은 6채지만 가격이 얼마 안 된다는 그렇죠. 둥. 아니 가격이 얼마 안 되긴 뭐 얼마 안 돼. 근데 그 가격 얼마 안 되는 걸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겠어요. 그게 또 그렇죠. 사실은 그게 투기 목적이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시세로 장동혁 그 돈을 그 보유액이 적다고 한 게 아니라 되게 그게 그 공시지가 가격으로 이렇게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엄청 낮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의도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뭐 똘똘한 한채 어쩌고저쩌고 나가는데 야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 이런 것까지 포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카자흐스탄의 언론에서 카자인폼 거기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주어를 잘 선택했다라고 했던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이재명인데 어떤 이재명이냐? 서울 수도권에 과열된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는 이재명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외신도요. 카자흐스탄 저 멀리 있는 국가도 아니 이재명이 이 부동산 정책이 서울의 수도권에 과열된 주택시장 안정화예요. 맞아요. 예. 그런데 조선일보는 저따구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설전은 다주택자 규제대 똘똘한 한 채 대책으로 이렇게 설전 핵심 포인트를 살짝 비틀면서 하는 것들이 하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요. 정책 전문가들이 지적을 해 하면서 그 기사 혹시 제가 링크 보여드리는데 한번 볼 수 있나요? 아주 웃기지도 않습니다. 마치 매우 전문적인 사람들이 한 것처럼 그 기사가 매우 길어요. 네. 보면은 뭐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수능에 매우 어려운 언어 영역을 푸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자 이게 잠시만요. 이게 한번 쭉쭉쭉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자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럼 제가 좀 보여주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할까요? 이게 정책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하면서 1번부터 6번까지 지적을 막 합니다. 근데 진짜 정책 전문가들의 지적인지 아니면 이 조선일보 기자가 하는 얘기인지는 몰라요. 그렇죠. 근데 조선일보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정책 전문가들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1번 땡땡땡땡, 2번 땡땡땡 하면서 쭉 나열을 하는데 한번 내용 들어보세요. 1번,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대책이 다주택자 대책보다 선행되거나 적어도 동시에 나와야 된다. 뭐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왜 갑자기 지금 이재명 정부의 대책은 다주택자들이 먼저 타겟이에요. 이것부터 그쵸. 바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예. 근데 얘네들은 이게 1번이에요. 이거를 전문가들이 비판한다는 거. 두 번째가 왜? 뭐냐면 예. 세금고지서 발부 일정도 고려할 때 정부가 보유세 개편 등 근본 대책을 당장 내놓아야 한다. 갑자기 그 지금 얘기가 나와요? 양도세가 이때 끊긴다. 그러니까요. 양도세 유예가 지금 정지돼.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지금 세금 덜 내고 집 팔고 살려면 지금 당장 해야 돼. 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갑자기 보유세 개편 등 근본 대책을 당장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나오죠? 이상하죠. 이거 약간 이상하게 털었다라는 거. 세 번째, 대통령이 SNS로 다주택자들을 압박한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들의 계약 체결을 미루고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예 이해가 안 됩니다. 대통령이 SNS로 다주택자들을
압박한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 니네들 그렇게 보려면 봐라고 이해하고 다음에 넘어가도요. 그래서 집값 폭등 때 다주택자 중과 유예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들의 계약 체결을 미룬다? 뭔 말이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원인과 결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가 있는데 대통령이 SNS로 다주택자들을 압박한 것이 왜 거래 당사자들의 계약 체결을 미루게 하는 건가요? 왜요? 대통령의 메시지는 선명해요. 그렇죠. 대통령의 메시지가 선명하지 않을 경우에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이래야 되나? 지금 해야 되나? 나중에 그렇죠. 해야 되나? 고민한 건데 지금은 매우 선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시지를 묘하게 틀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쭉쭉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매우 이런 길습니다. 내용입니다. 매우 되게 길어요. 기네요. 매우 길어요. 아니 이거를 부동산 경제 네. 전문 기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자 이름 꼭 기억했다가요. 예, 이메일까지 기억했다가 이렇게 좀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 김기훈 경제 한번 그 쭉쭉쭉쭉 한번 자, 내용을 볼게요. 보시겠어요? 예. 매우 깁니다. 마치 제가 이제 쭉쭉 1번부터 6번까지 말씀드렸고 그건 자, 이제 뭐 말씀드렸고요. 정치권은 어쩌고 하는데 정치권에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비판한다 하면서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6번까지 쭉쭉 있습니다. 근데 밑에 한번 쭉쭉 더 한번 보여주세요. 스크롤이 엄청 길죠? 네. 이러면서 마치 전문가들이 조목조목 옳은 말을 한 것처럼 좀 빠르게 안 되나요? 아, 그럼 너 보이시기에 좀 네. 이렇게 쭉쭉쭉 내용은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얘네들이 얼마나 정말 수준 있는 척하면서 비열한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기사 내용을 전반적으로 내용이 아니고 양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보니까 갑자기 뭐 김밥과 뭐 스테이크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로 나오는데 말도 필요 없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왜 나옵니까? 쭉쭉쭉 한번 쭉쭉 스크롤하면서 보여주세요. 시간이 1시간 다 돼가니까요. 네. 서울 아파트 오. 주택 가격, 뭐 소득 비율, 막 이런 것도 쭉쭉쭉쭉 다 나옵니다. 네, 마치 진짜 전문가들이 제대로 분석한 거죠. 첫째, 넷째, 셋째, 막 이러면서 막 다섯째, 여섯째 하면서 이거-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가재라고 하면서 또 정리를 한 번 또 해요. 전문가들은 주어가 전문가들이에요. 자. 그 전문가들이 누구는 몰라요. 근데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아까 세 번째로 대통령의 SNS 비판까지 얘기를 했죠. 근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의 SNS는 선명하다 메시지가. 네. 그러면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들이 미루거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런데 얘네들은 오히려 반대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네 번째가 이거 웃깁니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발표를 서두르지 않았다. 서두르지 않는 탓에 이런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거? 이보다 더 어떻게 서두릅니까? 어떻게 서둘러요? 임기 지금 6개월 좀 넘어서 바로 얘기했어요. 아니 그리고 이게 이미 3년 전에 끝난다라고 이미 발표가 돼 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서두르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이보다도 어떻게 서둘러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또 연장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장 안 된다는 얘기를 늦게 했다. 뭐 이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건 어거지죠. 그건 억지죠. 억지죠. 그러니까 연장 더 해줄 것을 바랬는데 야 임기 한 6개월 좀 지나자마자 바로 종료를 얘기를 해? 그러면서 본인들은 거기에 화들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선일보 비판은 뭐냐면 야 니네 발표를 서두르지 않는 탓이야. 아, 무슨 이런 개소리가 다 있어. 정말 그래서 발표를 서두르지 않는 탓이라고 워딩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 나 사실 점점 흥분하고 뭐 화가 근데 나네요. 사실 요런 식의 주장이 과거부터 있었어요. 사실은 과거에 그 여러 가지 그 종부세 같은 경우도 사실 몇 번을 유예를 거쳐가지고 실제로 실행이 됐었는데, 자 그때도 보면은 너무 정책 결정이 늦었다는 식으로 어거지를 썼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그때랑 똑같은 방식을 쓰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뭐 기자 이름이 김기훈 기자인데 이 새끼 그 당시에 그 10년 20년 전에 막 수습 기자는 그때 아마 초임 기자 쪽이었는데 그때쯤에 써먹었던 기사를 한 번 더 써먹는 거예요. 그때 먹혔던 게 이번에 또 먹힐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짓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쓰레기들은 이제 대를 이어서 쓰레기 짓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래도 그 쓰레기한 표현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다 또 무슨 명예훼손 이런 걸로 또 고소당합니다. 하라 그래요. 아 좀 그만하세요. 변호사 비용 너무 많이 나가서요. 이제 그만하시고요. 걱정 옆에서 보았을 땐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거고 다시 이제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면은 다섯 번째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웃겨요. 이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미 실패입니다. 이들은 리드가 뭐냐면 아니 그 문장 전체가 뭐냐면 다섯 번째
정책 실패를 숨기고 다주택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야? 경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경제 말이 안 돼요. 전문가들이요? 정책 실패를 숨기고. 아니 이제 시작한다고 뭘 실패를 숨겨. 그러니까. 그런데 아니,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정책 실패를 숨기고 다주택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 5번째 비판. 마지막 6번째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이 자신과 이해관계가 직결된 정책은 회피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정책이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거 뭔 소리야? 아니 안 팔려고 했잖아. 니네들이 팔래매. 그래서 팔은 거잖아. 근데 팔았더니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는 본인의 이익을 챙겼다. 이 얘기를 지금 여기 숨기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굳이 압박할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그럼요. 아니 평생 이 집 한 채였어요. 그러니까 집 한 니네들이 부동산 가격 올려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안 팔고 있었는데 니네들이 팔라며. 그래서 팔아서 내놨더니 이해관계가 직결된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 똘똘한 한 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한 채만 가지시면 똘똘한 걸 가지든 간에 희미한 걸 가지든 간에 가지시라고. 그것까지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많이 집중되겠죠. 하지만 주채 세 채가 아니면은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있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안 생깁니다. 사실은 자꾸 똘똘한 한 채 어쩌고 해가지고 그것도 문제인 것처럼 알고 있으나 해봐 이 등신들아. 아유 진짜 이런 애들이 저기 경제 전문 기자라고 이름 붙이는 것 자체가 사기예요. 이거는 이런 게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에이구. 기자 같지도 않은 게 그냥 기자랍시고 하여튼 이렇습니다 지금. 조선일보는 이거 부동산 사기꾼을 전문 기자라고 이름 붙여주는 그런 아주 묘한 버릇이 있고 법조 어떻게 보자면은 뭐 법조 브로커들을 법조 전문 기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짓을 하더니 이제는 그러니까 뭐 부동산 중개소 뭐 이런 대리인들을 무슨 경제 전문 기자라고 붙여주는 아주 희한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 조선일보가 되게 비열하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들은 꼭 이렇습니다. 다주택자 압박에만 매몰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동시에 내놔야 된다라고 하면서 뭘 실었냐면 세입자 보호 대책 강화를 얘기합니다. 장난해? 장난해? 아니 세입자 근데 보호 대책. 이들은 부동산 정책 나올 때나 매번 이래요. 그러니까 세입자 보호 대책 하잖아요. 그럼 뭐라냐면 시장을 교란한다는 식으로 해서 오히려 집값이 오를 것이다. 또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장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해져 있는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이 자식들은. 이러면 이런다고 시비, 저러면 저런다 시비인데 그게 몇십 년 동안 계속 이어온 그 매뉴얼이 있어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자식들. 그러니까 세입자 보호 대책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아니 다주택자들이요. 빨리 집 내놔. 그럼 그만큼 그러면은 그만큼 세입자 보호 대책이 없어요. 부동산 매물이 가격이 안정화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집 살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사람은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야말로 세입자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 세입자들, 그러니까 저기 전세나 이렇게 그 주택 임대차 가격을 떨어뜨린 제일 좋은 방법은 공급을 늘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미 주택 보급량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이미 100%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계속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그렇거든요. 계속해서 만들어내는데 계속 부족한 경우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처음 5만 원짜리 만들어졌을 때 네. 아무리 찍어도 시중에 5만 원이 안 도는 거야. 왜? 사람들이 5만 원을 가지고 숨겨놓는 거야. 짱박아 놓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찍어도 시중에 5만 원짜리가 돌질 않은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때 묶여있던 5만 원권이 풀려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안 찍어도 충분한 양이 돼버려요. 네. 예.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같은 경우 지금 문제는 아무리 부동산 공급을 늘려도 안 나오는 거야. 네. 이게 나오게 만들어야 돼. 그게 뭐냐? 다주택자 규제인 겁니다. 자꾸 이상한 놈들은 공급을 늘려야 된다 그러면서 집을 더 지어라 그러거든. 공급을 늘리는데 집을 더 짓는다고 해서 절대 공급이 안 늘어나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집을 더 짓잖아요. 그러면 다주택자가 새로운 집을 하나 더 사는 거야. 그래서 일반 실수요자한테 주택이 안 가요.
그렇지만 다주택자 압박을 하잖아요. 그럼 갖고 있는 게 나옵니다. 저 혹시 허생전 혹시 보셨습니까? 네, 허생전 당연히 다 네. 알죠. 허생전에서 허생이 하는 짓이 뭡니까? 매점 매석이잖아요. 전부 다 사들인 그렇죠. 거죠. 매점 매석이죠. 그쵸. 자, 이때 그러면 매점 매석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공급이 줄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자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늘린 물품은 그 당시 백성들한테 가느냐? 아니에요. 매점 매석을 한 허생한테만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가죠. 그래서 허생은 이익을 볼 수 있는 양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비싸게 다 사지만 본인이 전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팔 때는 더 비싸게 파는 예. 거잖아요. 자, 허생전이 바로 그겁니다. 더 만들어서 더 많이 생산해서 그 시장에 내놓으면은 공급이 늘어서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 말이 얼마나 거짓말인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더 가진 자는 추가로 공급된 것까지 가져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실소유자한테 안 가요. 그런 경우 제일 좋은 게 뭐냐? 허생을 두들겨 패버리면 되는 거지. 안 팔면은 너 죽여버린다? 그럼 허생이 갖고 있는 거 다 풀 거 아니야? 그래야지 공급이 는다는 거예요. 자, 다주택자 중과세가 이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언론에서 정확하게 워딩을 한 것처럼 투자주택 보유자입니다. 그냥 내가 시골에 집 한 채 져 있는 그런 두 채, 세 채 있는 그런 다주택자가 아니고 투자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정책을 정확하게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네. 외신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 국내 언론이 네. 조선일보는 이런 식으로 뭔가 수준 높은 척하면서 이렇게 비열하게 언론을 보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중앙일보는 진짜 수준 낮게 25억 그 시세 차익 얻었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선일보의 이 기사 이걸 보고 우리는 혓바닥이 길다고 얘기를 하죠. 혓바닥이 길면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저 기사가 너무 긴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뭔가 좋은 내용이나 있나가 제가 한참 봤습니다. 또 이상하네. 진짜 제가 수능 언어영역 푸는 느낌이었어요. 뭐지? 뭐야 이것들. 수준 높은 척 장난질이네. 네. 이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마치 지기현이가 윤석열한테 법정 최저형을 선고한 이유, 그거랑 똑같아요. 예. 그 지기현이가 만들어낸 판결문이 700페이지가 되거든요. 700페이지 중에 쓸 말이 있던가요? 지금 조선일보의 이 기사 길게 썼지만 혓바닥이 길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한번 있는 보십시오, 겁니다. 여러분들. 예. 네, 제목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은 천천히 보시면은 진짜 수준 높은 척하면서 되게 비열하다라는 말씀 하실 겁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예. 길어졌습니다. 중간에 너무 화가 났어요. 조선일보 얘기를 하다 이렇게 됐어요. 예. 중앙조선일보하다 더 화가 났네요.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시가 넘었는데요. 네, 조심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